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플 때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병원 다닐 때 봤던 환자들, 동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연락 한 통 없어요. 그렇게 말한 그는 올해 75, 한때 대학병원에서 내과과장을 지냈던 사람이었다. 외래 대기실엔 그의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병원 간판이 그를 믿음의 상징으로 내세울 정도였다. 그는 환자를 고치기보다 사람을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일했고, 동료들에게는 항상 냉철하고 절제된 리더로 통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겪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갈아넣었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고, 병원이 아닌 집에서의 시간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무너진다는 말, 듣기만 해도 씁쓸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이다. 특히 전문가 집단, 혹은 고위직에 있었던 이들이 퇴직과 동시에 느끼는 인간관계의 공백은 감정적으로 큰 타격을 준다. 일로 얽혔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이 사라지자 함께 사라졌고, 진짜 친구라 믿었던 존재들조차 연락이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는 적어지고, 남아있는 관계는 점점 흐려지는 것이다. 전직 의사였던 그가 겪은 이야기는 이 복잡하고도 쓸쓸한 진실을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정우 씨의 이야기다. 그는 대학병원 내과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며 수많은 환자와 후배를 만났다. 일할 때는 매일이 전쟁이었다. 응급 호출이 뜨면 새벽이든 밤이든 바로 달려갔고, 후배들의 자문 요청에 성실히 답하며 사람 좋은 교수님으로 불렸다. 그렇게 병원에서 존재감이 컸던 그는 정년을 앞두고 후배들이 준비해준 은퇴 기념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날을 마지막으로 연락은 급격히 줄었다. 처음엔 다들 바쁜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바쁨은 점점 외면처럼 느껴졌다. 1년에 한 번쯤 오는 안부 문자, 생일에 찍어 보내는 단체 사진, 그것이 그가 의사로 일하며 맺었던 인간관계의 전부가 되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라 내 직업의 사람들이었구나. 이 사실이 제일 아팠다고 그는 말한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 의사 출신으로 병원 개원을 통해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던 최경미 씨의 경우다. 그녀는 개인 병원을 20년 이상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로 자리매김했다. 그랬던 그녀가 갑작스레 병원을 접고 은퇴를 선언했을 때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고 송별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그 이후 함께 수다 떨던 동료 의사 모임은 더 이상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병원 납품업자들이 보내던 명절 선물은 끊겼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믿었는데 돌아보니 그 관계의 핵심은 늘 병원이었다. 심지어 오랜 시간 함께했던 간호조차 다른 병원으로 옮긴 후에는 연락이 뚝 끊겼다. 관계의 중심이었던 일터가 사라지고 나니 사람들 또한 함께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지금도 자신을 명함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정체성의 변화와 더불어 인간관계의 축소는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새 친구를 만드는 일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세 번째 사례는 의사가 아닌 환자로 살아가고 있는 70대 남성 김진환 씨의 이야기다. 그는 과거에 소아과 의사로 지역 병원을 운영했으며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따뜻한 의사로 불렸다. 은퇴 후엔 부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 했지만 부인의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돌봄에 집중해야 했다. 병간호 끝에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뒤 그는 깊은 공허감 속에 빠졌다. 그동안 의사로서의 커리어에 집중하느라 친구를 거의 만들지 않았고 유일한 일상이던 병원도 없어진 지금 그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잊은 듯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도 어색하고 귀찮아졌다. 그는 말한다. 젊을 땐 몰랐다. 친구를 만드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걸. 일이라는 이유로 그 능력을 방치한 대가는 너무 컸다고 한다. 이 세 사례는 은퇴 후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공통점은 명확하다. 일이라는 무대가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퇴장한다는 사실이다. 직업이 곧 정체성이었던 이들에게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 또한 허물처럼 벗겨진다. 그리고 그 허물 밑에는 생각보다 덜 단단한 외로움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늘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은 있으니 괜찮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과연 나와 연결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무엇과 연결된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인간관계는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생존에 이르는 문제다. 전직 의사처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이들도 결국은 일과 함께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을 맞는다.
남은 삶에서 진짜 관계를 새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관계의 중심을 일에서 나 자신으로 옮겨야 한다.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부를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한다. 오랜 시간 쌓아온 커리어가 사라진 지금 남은 건 결국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야말로 은퇴 이후 삶의 가장 중요한 회복이다. 은퇴 이후 인간관계의 해체는 단순히 사람들이 떠난다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와 직결된 깊은 심리적 문제다. 특히 오랜 시간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온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의사라는 직업은 지식과 기술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기대의 무게가 함께 얹힌 역할이다. 이 역할은 병원이라는 무대에서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되며 그 과정에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그러나 이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그 관계들은 기능을 잃고 빠르게 해체된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지 나이가 들었기 때문도 성격이 내성적이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축일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인간관계는 사실상 나라는 사람 자체보다 내가 가진 역할에 기대어 형성된 경우가 많았다. 의사라는 직함,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 대학병원의 교수 같은 사회적 지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그 지위가 사라지면 관계를 지탱하던 기반도 함께 무너진다. 이것은 곧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지며 스스로를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시기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감정이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공허감과 우울감은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느낌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정립한다. 그런데 은퇴 후 그 시선이 사라지면 나라는 존재의 형체도 흐려지는 것이다. 의사였던 이들이 특히 이러한 상황에 취약한 것은 그들의 인간관계가 대부분 수직적 구조로 짜여 있었기 때문이다. 환자와 의사, 후배와 선배, 교수와 제자라는 관계는 본질적으로 위계가 존재한다. 이 위계는 직무와 권한이라는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지만 그 구조가 사라지면 관계도 느슨해지고 곧 끊어진다. 그리고 이 단절은 단순한 연락 두절이 아니라 스스로를 타인과 연결시키는 통로가 사라졌다는 사실로 더욱 깊게 파고든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퇴직과 동시에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기고 병원이라는 공간도 더는 나를 중심에 두지 않으며 가족조차도 이제는 쉬어야 할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익숙했던 유능함과 존재감은 조용히 퇴장하고 대신 아무 일도 없는 고요한 하루가 반복된다. 처음엔 평화라 믿었던 그 고요가 곧 공허와 무력감으로 변해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을 미리 준비하고 무너진 인간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첫째로 필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재구조화다. 일 중심이 아닌 감정 중심의 관계로 전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오랜 시간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업무가 아닌 정서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후배나 제자와의 관계도 가르치고 지도하는 틀을 내려놓고 함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동반자의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 또 친구를 새로 사귀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다는 인식은 편견이다. 지금의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지역사회의 소모임이나 봉사활동, 취미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관계란 공통의 시간을 쌓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지 직업이나 지위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한다. 현역 시절에는 넓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은퇴 후에는 깊이 있는 관계 몇 개면 충분하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한두 사람, 속마음을 꺼낼 수 있는 이웃,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모임이 더 큰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애써 만들어야 한다. 예전처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 내가 먼저 전화하고 안부를 묻는 행동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결국 진심을 기억하고 반복된 관심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셋째,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한다. 나는 은퇴한 의사라는 식의 과거형 정체성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설정해야 한다. 그것은 글을 쓰는 사람, 텃밭을 가꾸는 농부,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멘토일 수도 있다. 정체성은 곧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 새로운 삶의 역할을 정립할수록 그에 맞는 새로운 관계들이 생긴다. 누구와 함께보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먼저 찾아야 관계도 회복된다. 결국 인간관계는 삶의 거울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곧 내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은퇴 이후에도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삶의 방식 자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인생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며 인간관계 역시 그 전환의 중요한 축이다. 이제 우리는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손을 내미는 연습을 해야 한다. 혼자가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혼자가 되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것이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말고 그 외로움을 통해 다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관계란 결국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고 그 문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다. 의사였던 시절의 찬란함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존재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은퇴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길이다.